3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납세 의무자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가로에 이제 거주자 및 비거주자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 재단, 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339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야.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의 초점은 지금 중요한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해당되는 것이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은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 소득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일단 거주자가 되면 거주자는 어떤 경우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슬래시, 주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돼 있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거주자가 되려면 주소 또는 이제 거소 더하기 183일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주소 더하기 183일 이게 아니라, 주소는 주소가 발생하는, 주소를 두는 시점에 뭐가 되는 거다? 거주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소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소가 있고 183일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주소하고 거소의 차이점은 뭐냐? 주소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소는 뭐 1인 가족인 건 상관없는데, 뭐 자녀가 있다든지 뭐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사는 장소여야 되고, 고소는 주소보다는 조금 어떻습니까? 그런 요건이 좀 완화되죠.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우리 레지던스 호텔에서 장기 투숙한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과세소득의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외 원천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국적과 관련 없어요. 미국 국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현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유현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어디 살고 있어요? LA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유현진은 여기 주소가 지금 국내에 있느냐? 없어요. 고소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럼 유현진이 비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나라 국세청이 신고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그때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밑에 이제 그것도 밑줄을 좀 그어두세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의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여기 외국인은 국적 개념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샘 오칠이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제 외국인 거주자인데 원래는 국내외 원천소득 다 과세지만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국외 소득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샘 오칠이가 가나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가나에서 발생한 소득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계좌이체가 되는 경우 그때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국내에 지급되거나 국내에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자, 그 밑에 이제 국내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그래서 1년에 183일 이상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라고 하는 것이 쭉 해야 돼, 쭉. 그럼 여기 이제 거소를 두고 며칠이 지나면 183일이 지나면 어느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뭐가 되는 거야? 거주자가 되는 거야. 183일 이상 지나고. 그런데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쭉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다? 181일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쭉 있었어요.
그때 출국을 하는 거야. 어디로 출근해? 오키나와로 잠시 갔다 와. 오키나와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아니면 일본을 간다든지. 그럼 갔다가, 네, 한 4월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 한 7일 있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 입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소가 있었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181일 있다가 또 다시 입국을 해가지고 또 쭉 이렇게 가면. 그러다 또 180일 있다가 또 출국을 하고, 또 180일 있다가 출국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183일 이상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원래는 거소를 계산하는 기간이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거소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언제입니까? 181일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거주자냐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관광, 질병 치료의 경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는 때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을 본다. 그럼 잠시 여행 목적으로 갔다 온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계속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쭉 연결이 돼요. 그럼 얘는 금방 183일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 잠깐 텀으로 나갔다 오는 거 그거 안 빼줍니다. 다 합산을 해서 쭉 다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기간은 거주기간이 제한한다. 이건 이제 재외동포를 일종의 어떻습니까?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왜? 재외동포 중에 한국에 잘못 왔다가 혹시 거주자가 돼서 세금 부담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돼서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시라. 관광 목적으로 오는 거는 그냥 계산 안 하기, 카운트 안 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거주자, 비거주자 의제. 네, 거주자로 의지하는 경우.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제 규정. 의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의제 규정이 어떤 것이냐. 자, 1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러한 직업 자체가 183일 이상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프로야구 외국인 용병투수다. 우리나라에 계속 페넌트 레이스 6개월 이상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주자 되겠죠? 자, 2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때 거주자입니다. 근데 비거주자로 의지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이 외국에 있어요.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비거주자로 의제를 한다. 그 다음에 거주자로 의지하는 경우 또 3번에 보시면 해당 승무원. 승무원이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 예, 근무기간 외에는 주로 이 분이 델타 항공 다니는데 이태원에서 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주자예요. 그런데 비거주자 의지하는 경우를 보시면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한항공 승무원인데 얘는 이제 평소에 어떻습니까? 근무 안 할 때는 LA에서 논다. 그럼 뭐가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 이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주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도 다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비록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거주자를 의지한다. 자, 1번 국외 근무 공무원. 그 다음 2번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인데 가로에 보시면 지분 비율이 몇 퍼센트?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네, 여기 이제 베트남 삼성전자, 네, 여기 직원은 어떠세요? 파견을 보냈어요. 직원이 있었는데 파견이 됐어요. 베트남 삼성전자로. 그럼 베트남 삼성전자로 파견 간 이 직원은 거주자가 되느냐, 비거주자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되는 거는 뭐에 달려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00% 지분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주자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삼성전자와 베트남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똑같은 회사로 보는 겁니다. 100%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90% 지분율이다. 그럼 뭘로 보겠다?
비거주자로 본다, 지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어차피 파견 가도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겠어요? 네, 다시 오죠. 거기서 안 삽니다.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자로 의제를 한다. 밑에 참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 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합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주한 외교관, 그 외교관 세대에 속하는 가정. 대한민국 국민. 이 외국관 같은 경우는 지회법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뭐 형사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 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따라 합중군대 구성원, 군무원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군대 구성원, 군무원 그들의 가족은 뭘로 보고 있다? 비거주자로 보는데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뭘로 보겠다? 그들은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와드린 유인물 있죠? 오늘 나와드린 유인물. 그걸 한번 좀 같이 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이제 15년도 기출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봅시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몇 초 만에 풀어야 된다? 이거는 40초 만에 풀어야 돼요. 40초 만에.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옆에다가 체크 하시면 되잖아요. 맞는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네, 한번 볼까요? 같이. 기역 보시면 국적이 한국 국적이네요. 서울이 100% 출자한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1년 이상 거술. 100% 이상 출자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뭐로 분류한다고 했습니까? 거주자죠. 그럼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국내외 다 하니까 이거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니은은요.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다. 조세피 목적이 없네요. 그러면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비거주자로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맞습니다. 자, 디은. 승무원인데 한국항공 미혼이고 보통 근무시간 외에는 어디에 있다? 네, 마포면 한국 아닌가? 예, 서울이죠. 마용성. 예, 엄청나게 아파트가 오르는 거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가 된다? 거주자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X. 자, 리얼. 국내 거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과 미국 LA에서 부동산 임대를 경우에는 한국 국적 을은 질병치료차 일시적으로 미국에 출국가 있다가 다시 입국했다. 네. 그럼 을은 2016년 가세연도 서울 및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소득세 납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보니까 일시적이에요.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거소가 쭉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183일 이상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다? 거주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및 LA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국내 국에 다 포함을 해서 국내 국세청에다가 소득세 납세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 2016년에 20일 2017년에 185일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탐은 그러면 2017년도에 185일이니까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거주자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또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그래서 답이 뭐다? 4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같이 봤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 나왔죠? 15년도에 세무사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 거야.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납세지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있는데, 납세지는 좀 무시하시고, 거기에 이제 1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5번.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합니다. 1번, 2번, 5번만. 네, 1번은 맞습니까? 네. 맞죠? 예, 거기 이제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쌤 572, 뭐 이렇다. 그러면 송금된 것, 국내 지급된 것만 과세되죠. 그 다음에 2번,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 거주자를 본다.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예, 거기 있는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문제 말고 네 번째 문제를 좀 같이 보실 텐데 거기도 1번, 2번, 3번만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문제 납세 의무자. 1번, 2번, 3번만 좀 푸시면 됩니다. 네, 1번은 어때요? 출자 지분이 90% 이상을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이다. 파견된 임직원. 90%면 뭐라고 해요? 비거주자잖아요. 100%가 돼야지 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 현지 법인. 100%가 되면 같은 회사인 거예요, 사실상. 근데 90%면 같은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2번은요? 2번은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외국 항해하는 선백 승객 같은 거주 장소 근무기간의 기간 중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주소는 국내, 즉 뭘로 의지하겠다? 거주자로 의지하겠다 그 뜻이니까 이건 이제 맞는 말이죠.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거소를 둔 기간 더하기 183일 이상인 거예요. 주소는 그냥 두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 해당되는 거 좀 잘 보시고 4번, 5번은 이제 납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되는 거니까 좀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8페이지 거기 이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가 되는 시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8페이지 하단 비거주자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 주소를 둔 날, 그 다음에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 다음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경우죠. 주소나 거소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하는 그때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가 주로 이 앞에 있는 총설에서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하고 아직 오늘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341페이지 납세지 있죠? 네, 납세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총설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실무적으로도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홍콩의 선박왕 아저씨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6개월, 홍콩에 6개월 계신 분. 그럼 이분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애매해요. 180막 1일, 2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선박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주자로 분류를 하니까, 거주자로 국세청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세금이 4천억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5년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거든요. 세무조사에. 4천억이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끈해가, 나 거주자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국내에서 버는 소득보다 홍콩에서 버는 소득이 많았거든요.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걸었죠. 누구와 함께? 김앤장과 함께. 그리고 이제 세무사 몇 분, 제가 아는 세무사. 네. 이건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이제 모시던 세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세 심판원장 출신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서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 거기 제가 일을 하면서 뭐만 했냐? 소송만 했어요. 세금 소송. 네, 불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분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했는데 그 김현장만 하는 게 다 여러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김현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합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비거주자로 판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지고. 그러면 비거주자 판정이 되면 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 우리나라 국세청이 낸다 안 낸다? 안 내잖아. 그럼 4천억 세금이 어떻게 돼? 다 취소가 되는 거지. 4천억 세금이 다 취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누가 좋은 거예요? 일단 그 선방 아저씨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좋은 거예요? 그 변호사, 그 다음에 김현장 세무사 좋은 거잖아요. 수수료가 얼마야? 1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랬다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무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많고 이게 또 많아요. 또 옛날에 소송 누가 했었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LPGA 프로골프 선수, PGA 프로골프 선수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 필드 가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서 게임해서 돈 벌잖아요. 대회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뭐 LPGA나 PGA 게임 많이 없잖아. 그 소득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소송 건분도 있고 판례도 많아. 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에 해당되는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방금 같이 기출문제 보셨던 그 내용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왔던 게 또 나와요. 문장이 보면 비슷한 문장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해. 실무적으로도. 돈 벌려면 이거 잘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여력만 되면 이것만 파가지고 나중에 이거 전문 세무사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거주자, 비거주자를 제가 어떻습니까? 예, 세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니라고. 이거는, 왜냐면 주로 이제 어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까지는 제가 못 가잖아요. 변호사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재주는 내가 부리고 변호사가 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아무튼. 자, 거기까지 좀 보시고 339페이지 법인 아닌 단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늘 나눠드린 거는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도 좀 가지고 와주셨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꼬아놓고 또 안 풀었던 것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